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의 2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한 8차례 영수회담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722일 만에 만났는데 처음에는 덕담도 나누고 뭔가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풀 기자단이 이제 퇴장하려고 하는 즈음에 이재명 대표는 퇴장할 것이 아니고 이러면서 양복 안주머니에서 A4 용지 10장을 꺼내서 모두 발언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 국민이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하는 세상 됐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런 날선 발언이 나오자 윤 대통령 표정이 굳어졌다고 하죠. 자, 의제를 정하지 말고 만나자고 했지만 사실상 이 대표는 모든 의제를 다 꺼내든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은 하지 않고 비공개 회담이 시작되자 또 집중적으로 그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85대 15 비율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부분 말하고 비공개 회담에서는 이 대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야 간의 첫 소통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야당은 회담 마치고 나서 윤 대통령이 국정을 전환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다. 5월 임시국회에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야구 용어로 이야기하면 퀄리티 스타트였다. 협치 시동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혹시 했는데 역시. 예. 네.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애초에 별로 기대를 안 했었고요. 기대를 하면 또 실망이 클 것 같아서 아예 기대를 안 했고, 그저 그냥 이렇게 만남 자체의 의미를 둔다던가 그냥 협치에 조금 더 기대가 있다면 협치에 물꼬를 트는 정도만 해도 나쁘진 않겠다. 그 정도의 기대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대통령께서 제안을 해서 여야정 협의체 총리가 참여하는 그 정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협치의 물꼬가 과연 튀어졌는지 안 튀어졌는지조차도 이제 불분명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애초에 양쪽 다 용산이든 민주당이든 결국은 어떤 회담이 될 거다, 어떤 만남이 될 거다라고 각자 뭔가 예상한 게 있었을 텐데 그 예상에는 꼭 들어맞는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싶은 게 의제 갖고 옥신각신 할 무렵에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그거 관계없이 그냥 만나도록 하자 이렇게 됐을 때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대통령께서는 의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와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얘기를 다 듣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계속 언론을 통해서 하던 이야기를 대통령의 면전에서 그것도 공개 파트에서 다 하고 왔다. 우리는 가서 할 말 다 했다. 요 정도를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용산에서는 그렇게 계속 영수회담 하자 했으니까 그래 내가 이번에는 한번 만날 테니 와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오. 그 정도로 양쪽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제 회담은 딱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 협치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진수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애당초 두 사람이 성과를 낼 생각은 없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자, 송범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수 의원님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데 좀 큰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2년, 22대 국회 2년이 좀 답답하고 혼란스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야당이 보는 시선하고 대통령이 보는 시선이 서로 상반되고 그것이 좁혀지지 않겠다. 그래서 앞으로 2년이 대한민국이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15분간 이렇게 모두의 풀기자단을 남겨놓고
얘기를 한 부분은 아마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만나고만 오면 그 지지층이나 또 이번에 민주당에게 이렇게 많은 의석을 준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겠느냐.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서든 전달을 해야 하고 그 전달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풀기자단 앞에서 15분 정도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15분 읽은 이후에 목이 잠겼더라고요. 아마 속으로 막 삭히고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 대통령께서 평상시에도 대부분의 회의를 주재할 때 85%는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이 영수회담에서도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대통령도 참 변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신우기 대표는 어떻게 봤습니까? 우선은 사실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만에 이제 처음 이제 열린 아주 좀 역사적인 영수회담이라 아마 관심이 많이 높았던 것 같은데요. 차려놓은 그 밥상에 비해서 먹을 건 하나도 없었던 빈손 회담이 된 셈입니다. 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면전에서 이제 국민의 의사를 대신 전달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제 국회를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명분 쌓기 정도로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명분에 있어서는 사실 최수근 상병 특검법이 좀 가장 큰 화두인데, 이거는 뭐 영수회담으로 명분이 더 쌓일 것도 없거든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이미 명분이 과도하게 누적돼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안 했을 때 역풍을 받는 거의 그 지경이라서 저는 뭐 하나만한 회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과거에 그 여러 가지 그 역사적 변곡점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YS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당시 독재 정권을 상대로 해가지고 단식을 하면서 5대 요구 사항을 요청을 해서 결국 그것이 87 6월 항쟁의 기폭제로까지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직선제 개헌 이야기했었는데 결국은 직선제 개헌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혀 성과가 없었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비근한 예로는 과거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야당 시절에 드루킹 특검 같은 거를 단식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얻어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가서 그 민심을 전달한 거 외에는 과연 해결되거나 얻어온 게 있느냐. 이 특검 하나도 지금 약속을 받아내고 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력 부재, 그리고 우리 송금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22대 국회가 더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국민적 절망, 이걸 갖고 왔기 때문에 저는 뭐 오히려 안 했었으면 더 좋았을 그런 영수회담이었다라고 좀 결론적으로는 평가합니다. 네, 답답해지는 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2년 동안 야당이 이제 입법을 강행했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또 이걸 막아냈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한 반복을 하면서 앞으로는 나가지 못했는데 이게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예, 이번에도 보니까 기싸움을 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해야 될, 그 방어해야 될, 이게 이제 서로 창과 방패의 역할이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국정 최고 책임자고 흔히 말하는 헌법상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서는 좀 더 주도적으로 뭘 풀어야 되거든요. 야당 대표의 이런 요구에서 본인이 국정을 하고 싶은 게 있었다면 타입이 가능한데, 흔히들 윤석열 대통령은 뭘 하려고 하는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라고 국민들도 판단하고 있고, 통상 뭐 연금, 노동, 교육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걸 진심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를 양보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뭔가 희생을 내줄 뭐 이런 각오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런 타협이 일어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그냥 본인의 머릿속에 정리된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하면 좋은데, 이거 기록용으로 꼭 이게 뭐 A4 용지 10장 꺼내가지고 읽는 것도 이게 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할 말을 한다. 나 이렇게 열심히 싸웠어. 자기 지지자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그것도 좀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도 서로가 어쨌든 너무나 지지자들을 의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할 게 있었다면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얻었을 거고 서로 간에 이랬을 건데 그 부분에 특히 책임이 이제 윤 대통령한테 크고요.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야당의 한계이긴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댓글 읽어드리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듣고도 꿈쩍도 안 한 윤석열 대통령. 혼내는 이재명 대표, 혼나는 윤석열 대통령. 이런 댓글이 있고요. 솔직히 웃는 두 사람 투샷이 어디냐? 나는 놀랍던데.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처음이었으니까 그렇겠죠. 자, 국민을 대신해서 할 말은 잘 했는데 소귀에 경이 끼었네. 이 소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 이재명 대표 개딸들 보라고 줄줄줄 읽으시더군요.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정작 개딸들 앞에서 외쳤던 탄핵과 김건희 특검은 입 밖에도 안 내더라.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회동은 서로 필요에 의해 만난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결론은 영수회담이 반상회보다 못한 것 같다. 이런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영수회담은 특검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